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정말 하루하루 엄청난 기술의 혁신, 테슬라뿐만 아니라 포르쉐도 드디어 이름값을 하는 플랜을 좀 내놔서 드디어 이제 포르쉐가 움직이나 그런 소식도 좀 전해드릴까 하고요. 오로 쉬프트에 대한 소식, 그래서 또 오늘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지금 많이 이제 화제가 되고 있는 게 안드레아 카파시가 이제 키노트 프레젠테이션을 한 거죠. 이제 오토노머스 드라이빙에 대해서 테슬라의 자율주행 담당 총책임자고 늘 이렇게 많이 세미나나 발표를 많이 합니다. 근데 내용을 보면 지금까지 제가 했던 이야기들이나 새어나온 이야기들, 일론 머스크가 트윗으로 한 이야기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딱 하나 이제 놀랄 만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바로 이 슈퍼컴퓨터, 이것 때문에 제가 굉장히 놀랐고, 그 외의 것들은 그냥 거의 사실상 재방송입니다. 쉽게 정리하면 자율주행에 있어서 제가 테슬라한테 이제 아쉬웠던 점들, 그 과거 영상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맨날 된다 그러지만 가이드라인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모아야 되는지, 그리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트레이닝 시킬 거면 어떤 컴퓨테이션 파워가, 그런 것들은 확보가 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가이드라인이 없어서 그것에 대해서 제가 테슬라에 대해서 비판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 그것의 좀 일부분을 이제 보여준 거죠. 근데 사실상 거의 전부 보여줬다고 해도 무방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데이터가 필요한 거면 얼마나 필요한 거냐에 대해서는 이제 계속 이제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는 거죠. 어떤 적정의 데이터라기보다 이제 테슬라가 갖고 있는 데이터는 전 세계 어느 기업보다 많고 어느 연구기관보다도 자율주행에 있어서 데이터가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이걸 자율주행에 도달하기까지 얼만큼 모아야 되는지는 늘 엣지 케이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아예 이건 상대적인 거고, 사람보다 잘하면 된다라는 거를 이제 첫 장부터 깔고 갑니다. 실제로 우리가 운전에 있어서 사람이 완벽하지 않고, 운전하다 딴짓하는 사람들, 스마트폰을 좀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반응이 느리다라는 거죠. 늘 전방주시를 해야 되지만 부주의라든지 실제 반응도 사람마다 신체 조건 능력에 따라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람보다 잘하면 된다라는 게 이미 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벽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사람보다 나으면 자율주행을 써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기준이 있기 때문에 완벽을 기하지 않는다라면, 사람을 기준으로 대한다면 이제 데이터는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 퀄리티를 높여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계속 이제 여러 가지 늘 했던 이야기들, 오토 태깅이라든지, 그리고 실제로 테스트한 얘기들, 사람이 직접 개입해서 몇 개의 예제들을 풀게 한다라든지. 그렇지만 이건 이제 한계가 있죠. 그러니까 완벽하진 않지만 이 첫 장이 그래서 제일 중요합니다. 첫 장에서 사람보다 나으면 할 수 있다라는 거를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이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이게 제일 중요한 거고, 그러면 오케이, 요거는 이제 합의가 됐다 치지만 그러면 그 트레이닝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근데 이게 사실 머신러닝 쪽 분들하고 협의를 이렇게 해보면, 상담을 해본다든지 공동 프로젝트를 진행해보면 결국은 두 가지로 기계를 됩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퀄리티를 높이고 데이터 양 더 많이 주세요. 데이터 좀 퀄리티를 올릴 수 없나요? 그리고 두 번째가 트레이닝 하는데 GPU 파워를 좀 더 확보하고 싶습니다. 이게 더 있으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올 텐데, 거의 모든 프로젝트, 이게 자율주행이 아니더라도 머신러닝이나 이런 AI가 개입된 거의 대부분의 프로젝트에서 하다 막히면은 결국 앵무새 같이, 죄송하지만 그 두 가지로 귀결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거냐의 대답이 바로 테슬라의 슈퍼컴퓨터입니다. 물론 이제 도저로 가는 길이죠. 이것도 스펙이 완벽하진 않지만 우리가 더 컴퓨테이션 파워를 증가시킬 건데 지금 그 길상에 있다라는 거를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처음으로 테슬라 측에서 나오는 가이드라인이라는 겁니다. 제가 기대했던 거는 그래도 혁신적인, 왜냐하면 리소스는 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떤 연구를 하든지 간에 무한정 리소스를 투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방법을 테슬라가 어떻게 기가 막히게 할까를 기대했는데, 그거는 딱히, 그러나 기존에 있는 방법에서 이제 양으로 때려 넣는 방법, 더 좋은 컴퓨터를 넣는다. 그러니까 테슬라가 지금 전 세계에서 후무한 기업입니다. 이게 유일한 기업입니다.
이렇게 방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엄청난 컴퓨터를 돌려서 이걸 할 수 있는 사실상 지금 유일한 기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방향은 정해졌고 이게 딱히 이제 알고리즘이나 이건 효율은 더 큰 기대를 하긴 어렵고 이제 더 좋은 컴퓨터를 돌려서 이걸 돌파하겠다라는 의지를 저는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정말 놀람을 금치 못했고요. 아예 그냥 슈퍼컴퓨터를 인하우스로 가져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발표의 제 생각엔 핵심은 이 슈퍼컴퓨터고 특히 인하우스 슈퍼컴퓨터 아예 연산 처리를 자기들만으로 이제 독보적으로 이걸 확보해가지고 그 다음 넥섭 도조까지 그러니까 방향은 정해졌고 플랜도 이제 픽스됐고 오로지 이제 컴퓨테이션 파워를 늘려서 이 난관을 극복하겠다라는 이제 명확한 플랜이 쓴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이런 발전된 좀 FSD가 나오기를 이제는 좀 기대를 해보아도 되지 않을까. 드디어 처음으로 기대했던 그러니까 얼만큼의 컴퓨테이션 파워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뭐 규정은 못했지만 지금 우리가 이런 식으로 돌파하겠다라는 그래도 방향성과 그래도 그 가이드라인이 좀 보이기 때문에 테슬라가 어떻게 이걸 지금 돌파하겠다라는지 이제는 좀 이해가 돼서 부족한 저로서 이게 이해가 되기 시작해서 이제는 좀 FSD에 대해서 조금 기대해 봐도 되지 않을까. 이 방법이 먹히길 좀 간절히 저 역시도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좀 FSD에 이제 관련된 이야기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제 오로 시프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알아서 차가 이제 상황 판단을 하고 이제 기어 시프트를 넣어주는 거죠. 근데 요것도 베타입니다. 그리고 정확한 이름은 아로 파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플레드가 처음 공개됐을 때 일론 머스크가 프레젠테이션에서 게싱 한다라는 표현을 써가지고 이게 확대 해석하면 앞으로 알아서 차가 그때그때 기어 시프트를 적재조소에 하지 않을까라는 이제 기대를 했는데 현재로서는 딱 한 번 그러니까 차가 출발할 때 그때만 적용되고 그 다음은 이제 운전자가 이제 해야 됩니다. 근데 그 프레젠테이션에서 guessing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좀 더 확대 해석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도 모터 트렌드가 이걸 테스트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차를 뭐 시동 걸진 못하죠. 모델 S는 테슬라 차량들은 시동 버튼이 없죠. 그러니까 타고 처음 나갈 때 시프트는 반드시 해야 되고 그때 많은 이런 모션, 그러니까 행동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요것만 이제 자동으로 해줘도 꽤 많은 부분을 덜고 편하게 쓸 수 있다라는 게 중론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이게 굉장히 편하더라는 거죠. 처음에 차를 나갈 때 이렇게 무조건 한번 넣어야 되는데 그 과정이 이제 생략되는 거니까요. 그러면서 모터 트렌드가 이거를 다양한 상황에서 이제 테스트를 합니다. 뭐 가라지에서 나갈 때라든지 파킹도 뭐 T자 파킹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처음 차가 나갈 때. 근데 놀랍게도 대부분 잘 작동하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좀 편했고 다른 유튜버 리뷰를 봐도 생각보다 편하다는 겁니다. 근데 얘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잘 못하냐면 패러럴 파킹이 됐을 때 이때는 이제 허둥지둥 되다라는 거죠. 이상하게 이제 늦는다라든지 기어를 자꾸 잘못된 명령을 내린다라든지 그때는 이제 에러가 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 완벽하진 않다. 대부분 잘 했지만 이 패러럴 파킹 할 때는 잘 듣지 못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것도 문제 있는 거네. 이건 출시하면 안 됐었네라고 얘기할 수 있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테슬라가 이걸 예측했듯이 그거에 대비해서 이 기능을 소개할 때도 얘기했지만 다양한 경보라든지 그리고 디스플레이에 정보를 주고 그리고 경보음 그리고 비상시에는 결국은 이렇게 밑에 그 무선 충전 패드 아래 다 선택을 할 수 있다라든지 각양각색으로 다채롭게 이게 잘못됐을 시에 다시 넣을 수 있게 쉽게 이거는 돼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터치 패널로 당연히 기어도 수동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이 기어를 넣는 거에 대해서 이거 굉장히 위험한 작업이죠. 잘못 들어가면.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도 그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잘 준비해 놨기 때문에 잘못되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의외로 모터 트렌드가 이걸 칭찬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기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주류 언론들이 워낙 테슬라를 비판하다 보니까
이런 약점이 하나 잡히면은 그걸 비판할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많은 부분들이 오토트렌드가 얘기하길 뭐 하이빔이라든지 여러 가지 실제 자동차들을 우리가 타는데 꽤 많은 부분들이 자동화되어 있는 게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a little refinement만 되면 생각보다 편하고 많은 자동차 회사들이 이걸 따라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뉘앙스로 이렇게 마무리를 해서 생각보다 괜찮은 기능이다. 그리고 앞서 말한 그런 FSD가 점점 진짜 트레이닝이 잘 된다라면 저런 강력한 진짜 미친 슈퍼컴퓨터를 이용해서 테슬라가 여기에 진짜 오롯이 저렇게 리소스를 때려 부어서 이거를 해결한다라면 정말로 일론 머스크 말대로 게싱해서 지금 처음만 되는 게 아니라 추후 다 어느 정도 게싱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이제 가져보게 된다라는 거죠. 테슬라는 굉장히 기술적으로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그러니까 경쟁사가 쫓아올 것 같으면 진짜 한 발자국이 아니라 남이 한 발자국 쫓아오면 두 발자국씩 도망가는 느낌이 매우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포르쉐 이야기를 하기 전에 소소하게 이 굉장히 재미난 일이 생겼는데요. 코네티컷에서 딜러들이 결국 테슬라뿐만 아니라, 이거 테슬라만 걸리는 게 아니죠, 지금 전기차를 다이렉트 세일 하려는 거를 지금 막으려고 딜러 어소시에이션에서 굉장히 이걸 지금 회방을 놓고 있는데, 그게 이겼답니다. 코네티컷에서 EV 프리덤 빌이라는 게 이게 이제 통과가 돼서 근데 딜러십에 손을 들어준 거죠. 그래서 어떻게 코네티컷에 계신 분들은 차를 사셔야 되냐면요, 그러니까 딜러분들의 이런 저항이 만만치 않다라는 점. 그러니까 기존의 산업군과 이 테슬라의 디스트럭티브 웨이브랑은 정말 이게 마찰이 참 심하다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고, 제가 아는 동네도 나와가지고, 자, 코네티컷에 계신 분들은 차를 어떻게 사냐? 이게 완전 근데 코미디인데, 이걸 결국 답은 딴주 가서 사라는 겁니다. 제가 모델 Y를, 그러니까 저희 동네 근처에서 시승하기 어려워서 이제 어퍼 스테이트까지, 이제 뉴욕에 조금 외곽까지 가서 이제 모델 Y를 예전에 시승했던 데가 바로 이 마운트 키스코라는 데서 제가 시승을 했는데, 그게 이제 코네티컷이랑 좀 닿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문할 수 있고, 차는 이제 뉴욕 가서 픽업하라는 거죠. 커넥티컷 레지던트들이 결국 뉴욕을 이용해서 차를 결국은 구매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옆주에서 이게 되기 때문에, 똑같은 상황이 미시건에도 있었거든요. 미시건에는 아예 주문도 안 되고 스토어도 못 들고, 근데 슈퍼차전은 건설하게 해줬거든요. 그래서 기가 막히게 슈퍼차전 많이 깔려 있어서 딴 주에서 결국은 사갖고 들어오는 그런 일을, 결국은 살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다 사는데, 이게 조금이나마 그렇게 해서 지연시키겠다라는 참 의지가, 참 이게 코미디스러운 일이 벌어지는데요. 여튼 딜러들의 그런 강력한 저항, 그리고 이런 것들이 정치적으로도 영향력이 이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딜러 어소시에이션이 정치적으로도 영향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힘을 좀 느낄 수 있다라는 것과, 결국 코네티컷 분들은 약간 불편하게 뉴욕을 통해서 결국은 차를 사실 것으로 저는 기대가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포르쉐가 이제 배터리 개발에 나섭니다. 그렇죠. 이게 당연한 수순인데, 이래서 제가 작년에 이 배터리 업체들이 그렇게 큰 재미를 보기는 어렵 거라는 얘기를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자동차 회사들이 결국 나서게 될 거거든요. 결국 포르쉐도 조인트 벤처를 통해서 커스텀 셀이라는 회사와 이제 배터리 개발, 그리고 배터리 생산에도 나섭니다. 그럼 어떤 배터리를 할 거냐? 그냥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배터리입니다. 딱히 새로울 건 없는데, 이제 고성능 배터리인데, 뭐 실리콘 애노드, 이거 뭐 테슬라 배터리 데이 때도 막 흘러나왔던 얘기들, 그러니까 용량을 늘려준다라든지 고속 충전이라든지, 그리고 바스프라는 세계적인 화학회사를 끼고 이제 NCM 캐소드 머티리얼을 통해서 좀 더 에너지 덴시티가 높은 현실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흔히 알고 있는 딱히 특별한 기술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왜 포르쉐를 높게 사냐면, 계획이 굉장히 현실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회사들과 그렇게 허무맹랑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나는 막 수십 기가와트의 배터리를 공장을 세우고 엄청나게 쏟아낼 거야, 이게 아니라 스몰 스케일입니다. 그리고 계획도 진짜 정말 스몰 스케일입니다. 한 100메가와트, 그러니까 기가가 아니라 메가와트입니다. 그래서 한 1000대 정도의 분량, 그리고 지금 당장의 무슨 타이칸이나 이게 아니라 고성능 전기차 레이스카,
뭐 이런 쪽으로부터 이제 적용을 시작해서 차츰차츰 조금씩 늘려가는, 그러니까 계획이 굉장히 현실성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엄청 대량 생산이 아니라 프로토타입을 좀 더 확장시키는 정도? 그러면서 이 가격이 굉장히 비쌀 거로 예상을 하고 있고, 포르쉐도 그걸 아는 듯이 얘기를 하거든요. 실제로 배터리 가격을 엄청 비싸게 만들면은 사실 어느 정도 지금 성능이 좋은 배터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진짜 비싸거든요. 근데 포르쉐는 거기를 타겟팅해서, 그러니까 레이스카부터 해서 차츰차츰 고급 모델에 진짜 비싼 거죠. 비싼 모델을 현실적으로 배터리를 풀어나가겠다는 의지가 느껴져서, 요거는 진짜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포르쉐라는 네임밸류, 현재 차지하고 있는 위치를 잘 활용해서 차량 가격을 높게 유지하면서 거기에 걸맞는 배터리를 자체 생산하면서 이제 이윤을 극대화하는, 다른 회사들처럼 허무맹랑하게 좋은 배터리를 싸게 갑자기 왕창 쏟아내겠다라는 게 아니라 지금 아주 기가 막힌 포인트를 노리고 들어가는 것 같아서, 포르쉐라면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제일 비싼 배터리를, 제일 어드밴스드한 배터리를 제일 먼저 상용화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그러니까 정확한 정말 핀포인트를 노리는 이 전략이 가능성 있게 보여서 포르쉐의 이런 행보를 저도 응원합니다. 그래서 진짜 고성능 이런 전기차를 만들어줘서 좀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이 좀 넓어지게, 물론 이 배터리를 쓰게 되면 제가 사기에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어쨌든 계획은 이분들도 스타팅이 2024년 이후기 때문에, 그리고 월크포스가 뭐 up to 80로 이제 늘리는 데까지 2025년이니까 그때까지 저도 소득을 많이 늘려야겠네요. 그래도 이런 일련의 계획들은 그렇게 행복맹랑하게 느껴지지 않아서 이런 포르쉐의 배터리 개발과 생산에 대한 참전에 대해서 많이 응원을 합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